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7일 밤 7시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에 치러지는데 벌써 가상 대결을 여론조사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명, 이낙연과 대결을 할 때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총선 때의 의석 분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더구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도 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가 많이 몰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의 지금 정치판이 그만큼 기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국민 여론도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2.6%, 윤석열 41.9%, 이건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막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씨와 대결하면은 이낙연 42.3%, 윤석열 42.5%입니다. 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 3자가. 이 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아시아 경제가 민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15일에서 16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휴대전화 자동 응답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런데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는 이재명 지사가 25.1%로 이낙연 대표를 이기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재명 씨가 앞서가고 있어요.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다르죠. 이재명 씨는 경기도 지사인데 출신은 경북 출신이고 이낙연 씨는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 꼽힌 사람이 이재명 25.1%, 이낙연 22.7%, 그 다음에 다크호스라고 불릴 만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5.9%, 추미애 법무장관도 3.6%, 임종석 1.7%, 이광재 1.2% 순서로 나타났고 범야권에서는 이 윤 총장을 범야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25.5% 압도적입니다. 유승민 11%, 홍준표 10.8%, 안철수 7.6%, 오세훈 6.1%, 김종인 2.5%로 나왔습니다. 김종인 씨가 요새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운영 방식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이해가 할 구석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호남표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경상도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의 이 공상에 가까운 뭘 꿈꾸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조사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 2.5, 김종인 2.5, 윤석열 25.5, 10대 1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이 조사는 민주당 34.9, 국민의힘 24.9, 정의당 5.3, 국민의당 7.3, 열린민주당 6.1% 나왔는데 이 한국갤럽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데 거기서 조사한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윤석열 쪽으로 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 이렇게 이낙연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그거 참 좀 희한합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충청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출신이니까 윤 총장 지지가 호남만 빼고는 골고루입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지지가 많아요. 충청도 지지와
경상도 지지가 강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충청도 출신은 누구라 꼽아야 될까요? 윤보선 대통령이 아산 출생인데 서울에서 자랐으므로 거의 서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충청도 출신인데 결국 대통령에는 실패해서 가지고 지금 충청도 대망론이 나올 만합니다. 원적지로 보면은 전체 국민 중에서 충청도 출신이 한 16% 됩니다. 경상도가 한 32%, 호남이 한 25%죠. 단순 계산으로는 충청도 표와 경상도 표를 합치면 48%가 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대통령 후보라는 강점 하나,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하나,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윤석열 현상을 아주 굳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수가 아니라, 우리 정치판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내년 7월에 임기 2년을 마치고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검사들 상대로 강연을 하면 그걸 또 기사로 삼고, 이래서 뉴스 메이커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기자들이 그걸 기사로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야권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윤석열 빼고는 없습니다. 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국민의힘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은 지금 원희룡 제주도 지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이 적은데, 이 윤석열 총장은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쭉 구경하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정치 안 한다고 하지만 정치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이런 어떻게 보면 막강한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받은 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은 그걸 좌우로 나눌 경우에 우가 한 41%, 좌가 49%, 그 차이가 한 8%포인트 됩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 가면은 예컨대 우파가 공천을 잘해가지고 한 7%만 더 가져오면은 47대 한 57%만 더 가져오면은 이길 수 있는, 47대 42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 구도입니다. 총선하고 대선은 이게 투표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변수는 윤석열 씨가 내년 7월까지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7월 이후에 정말 할 것이냐, 대권 도전을 할 것이냐, 할 경우에 장애물이 뭐냐, 그때부터 쏟아질 이 이른바 검정, 지금도 뭐 상당하지만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또 검찰총장을 그만두었을 때 당장 수사의 칼이 들이닥칠 때 그걸 감당할 것이냐, 자,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되었을 때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걸 법적 문제로 가져갈 때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건 결국 윤석열 개인의 이 사명감 내지 권력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되는 사람은 다 권력 의지와 자기 확신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 문재인 씨를 빼고는. 윤석열 총장은 개인 성격이 뭐 호탕하고
특수부 검사처럼 집요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를 겨냥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통해서 많은 원한을 남겼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강경한 분들은 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점이겠죠. 반대로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생겨가지고 한국 정치판에 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볼거리가 생겼고 아마 일부 이 자유진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2년 전만 해도 한국의 우파 진영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대안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 한국 정치가 얼마나 격변하고 급변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은 다 아시는 거고, 하나 이분이 운동하는 것 중에서 나는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장 강조한다는 점, 요것 하나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